우선배제권에 관한 얘기 합시다. 우선배제권. 임차인이 전세권자처럼 보호되는 방법은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집주인에 대항하여 계속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고, 이런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말합니다.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점심을 갖춘 임차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말은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췄을 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갖춘 임차인만을 경매 절차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거래 관계하고 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더 나아가가지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선배제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처럼 대항력도 갖게 되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대항력도 갖게 되고 우선배제권까지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확정일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갖추면 된다라고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설명드렸었죠? 배당요구 종기까지 갖추면 됩니다. 자, 여기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어느 날짜에 어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내용의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로서 함부로 변개할 수 없는 날짜, 확정된 날짜, 이를 확정일자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 임차인에게 우선배제권을 인정하면서 왜 확정일자 제도를 마련했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저당권자 있습니다. 병이라는 저당권자 있습니다. 정이라는 여기서 압류 가압류권자 있습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임차인이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 날짜를 소급시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 날짜를 소급시키게 되면 기존의 권리자를 해코지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우선배제권은 주되 함부로 날짜를 소급시키지 못하도록 날짜를 못 박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날짜, 함부로 변개할 수 없는 확정된 날짜, 그 날짜를 뭐라고 하는가? 확정일자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여기는요, 공증하는 방법도 있고 사서 인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하는 방법은 뭡니까? 공증사무실에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는 거야. 사서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서 공증사무실에 가가지고 확정일자인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요,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쉽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가지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가게 되면, 주민센터 가게 되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행복자치센터, 뭐야 요새는 또? 행복주민센터. 행복주민, 그냥 동사무소 그냥 계속 그냥 가지. 자, 거기 가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동그란 날짜에 이래가지고 여기서 날짜가 이렇게 돌리면 날짜가 늘 바뀌는 거 있죠, 그죠? 요 도장. 고무도장이지 않습니까? 날짜만 이렇게 돌리면 날짜 한 가지 넘어가는 거. 그거 도장 찍잖아, 여기다. 그게 뭡니까? 이게 확정일자란 말입니다. 자, 가장 쉬운 확정일자가 주민센터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가지고 확정일자 받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이거 말고 최근에는 여기서 또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서 신고하는 경우에 그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몰라도 좋고요. 자,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요, 여기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얘기 나중에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원 해가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1억 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보증금 할 때 여기다 1억 2천으로 올렸습니다. 2천만 원 증액한 거죠. 그럼 여기서 1억짜리 확정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억짜리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2천짜리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요거 확정일자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것도 또 받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얘가 배당 수리가 어떻게 되는 거면 제일 처음에 을이 1억 원 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1억 원 받고 그 다음에 얘가 증액한 금액 2천만 원 받고 이게 증액한 내용 가지고 확정일자 다시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억은 우선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증액한 2천만 원 우선면제 못 받아. 따라서 증액한 금액도 우선면제 받으려고 하게 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가 두 개가 되겠죠. 2018년 1억짜리 확정일자부 계약서, 2020년 1억 2천짜리 확정일자부 계약서 두 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확정일자 계약서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가 두 개 이렇게 때로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막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증액한 경우에는 여기 증액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그 증액한 내용 계약서가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우선 배제 받으려고 하게 되면 확정일자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가지고 배당 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경매다라고 한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공매다라고 한다면 우선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임차인은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해야 된다라는 걸 지난번에 배웠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종기까지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변제를 현실적으로 우선변제 받으려고 하게 되면 양수인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할 것, 낙찰자에게 임차주택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전에 임차인이 법원에 대하여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할 때에 임대차 계약서 4번을 제출해야 된다고 했었죠. 임대차 계약서 4번. 자, 임차인이 갖고 있었던 임대차 계약서 4번. 여기에는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임차인이 갖고 있는 이 계약서를 뭐라고 하냐?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계약서는 세 통 작성하죠? 임대인 보관용, 임차인 보관용, 중개사 보관용. 그렇죠? 임차인 보관용, 여기서 임차인이 여기 가가지고 여기다 계약, 여기다 확정일자 받잖아. 그래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임차인 보관용, 임차인이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가서 전입신고하거나 또는 그 나중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은 거. 이게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죠. 자, 그런데 법원에 권리신고할 때는 사본을 내야 돼. 복사본을 내야 돼. 원본은 내면 안 돼. 원본은 갖고 있어야 돼. 원본은 언제 있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자기 앞으로 우선면제 받는 배당금 받을 때, 보증금 배당 받을 때, 배당법원에 갈 때 그 계약서 가져가야 돼요. 가끔씩 보다 보게 되면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 그 계약서가 그 계약서가 없는 거야. 계약서가 없으면 배당 안 해줘요. 돈 안 줘.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자, 배당법원에 자기가 여기서 내가 만약에 자,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배당받으러 갈 때는요. 배당받으러 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 이건 임차인 보관용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이거 원본 갖고 가야 돼. 원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민등록등본 갖고 와야 되고. 주민등록등본 갖고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입신고 언제 했다는 거 여기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명도 확인서를 작성해서 가져가야 돼. 명도 확인서. 여기다가 임대인의 인감 도장이 찍힌 명도 확인서를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임대인의 명도 확인서에 인감 도장을 찍었으니까 인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 따라가는 게 있죠. 뭐예요?
예? 인감증명서. 이 네 개의 서류를 갖고 가야 돼. 배당법원에 실제로 배당받으러 갈 때. 대개 이 얘기부터 합시다. 이걸 때로는 임차인이 이걸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 이걸 분실하는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사본이 있으면 사본을 가지고 임대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으면 사본, 복사본이 있으면 이 복사본에다 동사무소 가게 되면 확정일자 발급대장이 있거든요. 확정일자 발급 증명서를 떼어가지고 사본을 같이 내면 돼. 그 원본과 동일한 효력으로 효력을 인정받아. 그러나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잊어먹은 사람이 원본을 잊어먹을 것을 대비하여 사본까지 마련해 놨다? 사본까지 마련해 놓은 사람은 원본을 잊어먹질 않아. 그지? 그렇겠지? 따라서 원본을 잊어버린 사람은, 분실한 사람은 사본이 없어. 그럼 보세요. 임차인 보관용 계약서가 없지? 그 계약서 가가지고 또 다시 가가지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또 있잖아, 계약서가. 임대인 보관용 있지? 임대인 보관용은 갑소유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을 때, 이 경매로 나왔을 때 얘가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잖아. 채무자인 소유자 경매로 집 내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갖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그것 좀 나 좀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 좋아할까요? 없겠지, 그지? 마지막에 하나 남았지? 하나 남았잖아. 뭐 있어요? 중개사 보관용 있잖아. 중개사 보관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거기는 확정일자 도장이 없지. 그거 가져가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발급 증명서 받아가지고 요거하고 같이 내면 돼. 그런데 때로는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걸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임차인이 배당법원에 낼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송해야 돼, 소송. 임대차 관계 존재 확인의 재계에서 승소 판결 받아서 그 판결문 가지고 가야 돼.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이거를 안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과하는 게 있잖아. 계약서를 얼마 동안 보관하라고 의무를 과하고 있잖아요. 얼마 동안 보관하라고요? 예? 5년 동안 보관하라고 그러죠. 왜 5년 동안 보관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일 때문에. 근데 공인중개사가 때론 보게 되면 한 2년, 3년 있다가 그 계약서 다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어. 없앴는데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될 경우도 생긴단 말입니다. 5년 동안 보관하라 그러니까 그냥 보관하러 간 게 아니야. 자,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명도 확인서를 떼어가지고, 이거 배당법원에 내야 된단 말입니다. 238페이지 가보세요. 부동산 명도 확인서. 양식. 보세요. 위 사건에서, 이 경매 사건에서 위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누굽니까? 매수인 누구야? 낙찰자이지. 낙찰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첨부서류. 매수인 명도 확인용 인감증명서. 여기다 매도인의, 이제 낙찰자의 매수인 도장 있죠? 여기다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 인감도장을 찍고, 그 다음 뭐예요? 여기다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도장이 이게, 왜 인감도장이래야 됩니까? 이 표시는 도장, 막도장 찍으면 안 돼. 막도장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내 도장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 이거 반드시 인감도장 찍어야 되고, 인감도장이라 하더라도 인형은 내게 맞는데 나는 찍어준 바가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인감도장 찍는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죠. 거기다 뭐라고 적어놔야 돼?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뭐라고요? 명도 확인용 이래가지고. 명도 확인용 해가지고 인감증명서 발급받아가지고 명도 확인서 같이 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명도 확인서.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이 있어.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어. 선순위 임차인 뺍시다. 여기서 B라고 하는 임차인 C, D, E, F, G 이렇게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B하고 C는 보증금 다 받아. D는
수년 밀려서 보증금 중 일부만 받아. 이는 하나도 못 받아. 얘는 소액보증 임차인은 보증금 일정액을 채웠으면 이제 받아. 이럴 수 있겠죠? F까지 갑시다. 소액보증금만 받아. 그럼 여기서 B, C든 D든 F든 다 낙찰자인 나한테 와가지고 실제로 배당받을 보증금을 받아가려고 하게 되면 보증금 중 일부든 소액보증금 중 일부든 나한테 보증금 현실적으로 배당법원에 가서 배당 받아가려고 하게 되면 나한테 와가지고 요 낙찰자인 나한테 와서 낙찰자가 작성해준 명도확인서에 도장 찍어서 요거 갖다가 배당법원에 내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명도확인서는 뭐예요? 명도확인서는 이 사람들이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거지. 얘들이 집을 비워줬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려고 하게 되면 배당을 받아야, 얘가 만약에 1억 원이고 얘는 1억 원이고 얘는 막 1억 원 중에서 6천만 원이고 얘는 1억 원 중에서 뭐 소액보증 임차인으로서 얘는 2천만 원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걸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게 되면 내가 명도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줘야지 얘들이 이거 받아가지고 이사 갈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뭐라 했으면 명도확인서잖아. 얘들이 집을 비워줘야 내가 확인서에 도장 찍어주는 거잖아. 이게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생깁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배당 받아가려고 와가지고 낙찰자한테 와가지고 여기다가 명도확인서 요거 좀 작성해 주세요. 도장 찍어주세요. 그럽니다. 낙찰자가 있다 말고 집을 먼저 비워주셔야지 도장 찍어주지. 이게 법대로 하는 게 그거죠. 이 사람들 뭐라 합니까? 아니 배당금을 받아야지 이사를 갈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낙찰자는 먼저 네가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사 가려고 하게 되면 내가 배당을 받아야 이사를 가니까 네가 먼저 도장 찍어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서로가 대립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이런 대립 국면이 생긴다라고 하면 양 당사자가 다 피해자지. 이사 못 가는 임차인도 피해자고 이걸 명도받지 못한 낙찰자도 피해자지. 누가 더 피해가 심해요? 이사 못 가는 임차인 피해가 더 심해? 이거 인도받지 못하는 낙찰자가 피해가 심해? 낙찰자가 피해가 더 심하지. 이 사람 그냥 살던데 계속 살면 되잖아. 그죠? 따라서 대개 보게 되면 낙찰자가 조금 양보해줘가지고 먼저 도장을 찍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유의사항 2번 보게 되면 임차인이 배당금을 찾기 전에 이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배당을 받아 이사 가잖아. 매수인과 임차인 간의 이사 날짜를 미리 정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낙찰자는 명도확인서를 미리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명도확인서에 도장 찍어줄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얘는 보증금 다 받는 애지. 그렇죠. 근데 얘는요. 얘가 보증금 예컨대 얘는요, 보증금 1억 5천인데 여기서 해가지고 후순위로 해가 6천만 원 받았어. 얘가 명도확인서 도장 찍어주게 되면 1억 5천 가지고 방 3칸짜리 집에서 딸 둘하고 간연한 딸 둘하고 해가 셋이 살고 있다가 6천만 원 가지고 단칸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도장 찍어준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자, 여기서 B든 C든 D든 F든 다 나한테 와가지고 도장 받아가야 되지. 나한테 아쉬운 소리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사람 한 사람 있지.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은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잖아.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도 대책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한테 아쉬운 소리.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한테 명도확인서 도장 찍어줄 때는 조심해서 찍어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1억 5천까지 방 3개짜리 여기 살고 있다가 6천만 원 배당 받았어. 어? 사춘기 있는 딸들 방 한 칸씩 두고 있었는데 6천만 원 가지고 방 한 칸밖에 못 써. 그러면 여기 임차인 있다면 이사 가고 싶어도 아이고 이사 가려고 그래도 방이 없네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도장을 찍어줄 때 확실하게 이사를 어디로 가냐 확인하고 이사 갈 때 어디 있냐 이렇게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경매 현장에 있다 보게 되면 아주 고약한 채무자인 소유자,
또는 고약한 대항력 없는 임차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B처럼 돈 다 받아. 보증금 다 받아. 걱정 안 하고 도장 찍어줬어. 명당에서 도장 찍어줬어. 그럼 1억은 내가 먼저 찍어줬으니까. 이사도 가기 전에 먼저 찍어줬으니까 내가 베푼 거 아닙니까? 이거 받아가 빨리 이사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안 가. 안 가고 뭐라 그러냐면 낙찰자에 나한테 와가지고 왜 안 갑니까? 내가 먼저 도장 찍어줬는데 왜 안 갑니까? 그럼 얘가 했단 말고 아니 이사 비용 줘야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사 비용을 달라는 것도 이런 사람이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은 보증금도 100% 받는 사람이 나한테 왜 이사 비용을 왜 달라고 하냐? 그러면 이런 사람 뭐라는지 아십니까? 기간 전에 나가니까 이사 비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임대차 기간이 여기서 여기인데 중간에 여기서 나가게 되었다 이겁니다. 기간 전에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사 비용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맞아요? 원래 기간이 이건데 경매로 소멸된 거잖아. 기간 만료야. 경매로 소멸된 거야. 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게 아니고 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거 이겁니다. 원래 2년 계약하기로 했는데 1년밖에 안 살았는데 가가지고 아들이 여기서 저기 해외 갔던 아들이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방이 필요합니다. 좀 기간 전에 나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편의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사 비용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기간 전에 비워준다라고 했을 때 이사 비용은 그런 거잖아. 이거 기간 만료로 나가는 게 기간 전에 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간 전에 당신이 기간 전에 나가는 게 아니고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 얘기하니까 얘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얘가 당신 이거 싸게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싸게 낙찰 받았으면 나한테 이사 비용 좀 어디가 덧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맞는 거예요? 낙찰자가 이거 싸게 낙찰 받은 것은 길거리 가다가 돈 주순 거야? 그런 거냐고. 다른 사람 놓을 때 여기 밤에 와가지고 공부한 거야. 다른 사람 놀러 다닐 때 임장 다니고 한 거야. 내 노력의 결과가 수익으로 나타난 거야. 내 노력의 결과로 내가 얻은 수익을 지가 왜 나눠달라고 하는데. 가끔씩 보게 되면 전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싸가지가 바가진 놈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 12를 세상에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보고 뭐라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비둘기처럼 온유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놔놓고 12제자들을 불러놔놓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비둘기처럼 온유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야. 사탄, 악마라고. 사탄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험하니까 니들이 다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모른지기 경매하는 사람들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명도 확인서를 이삿짐 싸는 당일날 명도 확인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건 좀 너무하죠? 이삿짐 싸는 당일날 명도학에서 도장 찍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여기서 해가지고, 가서, 이거 명도하면서 가져가가지고 배당금 받으러 가야 되지. 아내가 가야 되지. 남편은 짐 싸야 되니까. 그죠? 근데 더더군다나 대개 이사 가는 날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잖아. 일요일날 가잖아. 그럼 월요일까지 이삿짐 싸놔놓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여기서 보증금 받아가지고 가야지. 저쪽에서 그거 받고 또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삿짐자가 계속 쌓여 있는 거야. 계속 올스톱이야. 따라서 이삿짐 싸는 당일날 명도학에서 도장 찍어주는 건 너무 야박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 낙찰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각박한 낙찰자였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각박했을까요? 아니야. 그 사람들도 처음에 경매할 때는 여러분처럼 따뜻한 인간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경매인이 있었어. 근데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요런 놈이 한 번 당하고 요런 놈이 당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독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다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악한 놈들이 있다가 악한 놈들이 한 번 다치고 두 번 다치고 다치다 보게 되면 내가 독해진다니까. 내가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수전로 같은 각박한 효율성만 따지는 경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다치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명도 학연서 도장 찍을 때 주의해서 찍어주라고요. 함부로 찍어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봐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도장 찍어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삿짐 싸는 당일날 찍어주는 건 곤란하지? 너무 각박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내가 미리 찍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사 갈 겁니까? 언제 이사 가는 날짜, 어디로 가, 적어도 어느 집에 가가지고 계약하기로 했다라는 계약서, 그런 거 가지고 오시면 그때 내가 해가지고 도장 찍어주겠습니다.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요, 임차인들 내가 낙찰받고 난 다음에 임차인들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속된 말로 보게 된 간보면 다 이게 나와.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습니다. 자, 낙찰받고 나서 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낙찰자입니다. 그럼 거기 있다 말고, 그럽니다. 이따, 여기 세입자 하나가 있다 말고, 잘해봅시다. 막 그럽니다. 제가, 예? 잘해보자니요? 아니, 잘해보자. 뭐 어떻게 법대로 잘해보자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뭡니까? 법을 빙자해가지고, 나 골탕 먹겠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어야 돼? 아니면 조직의 뜨거운 맛을, 법의 엄정을 보여줘야 돼? 그런 사람한테 법의 엄정을 보여줘야 돼. 관용을 베풀면 안 돼.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임차인들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은 장차 낙찰자인 나의 대항할 명도의 적이다 라고 선입견을 갖는 거, 이건 더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나쁜 놈들도 많죠, 그죠? 그러나 나쁜 놈이 더 많아, 선한 사람이 더 많아? 선한 사람이 절대 다수지.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르지. 대개 보면 안 그래. 제가 경매 현장에서 만나보는 임차인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얘처럼 보증금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낙찰자인 제 제자 보고, 이 사람은 특별히, 이 사람은 이사 비용이라도 다른 사람 50만 원 줄 때 얘는 한 2, 300이라도 주자. 한 300만 원 정도 이사 비용 넉넉하게 주자라고 준비했어. 그러니까 저희 낙찰자인 저희 제자도, 예, 교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해놨다니까. 그때 한 10여 년 전에 300만 원 딱 준비해놓고 있었다니까. 우리가 싸게 낙찰받았으니까. 그런데 낙찰받고 나가지고 달라 그러면 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울고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여보시오. 내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당신 보증금도 하나 못 받고 나간 사람이잖아. 야, 그런데요, 못 받고 나갔는데요. 이 양반아, 그러면 다음에 이사비용이라도 얼마 달라 그랬지 왜 그냥 지지 않고 그냥 나가냐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 그리고 그냥 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이사비용 원래 주려고 했던 거니까 이사비용 줘가지고 내보냈다고.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대개. 근데 가끔씩 보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싸가지가 바가진 놈이 있다고. 요런 놈들한테 다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다치지 말라는 거야? 다치면 어떻게 된다고? 한 번 다치고 두 번 다치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독해진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혜로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여기에 임차들이 나한테 대항할 수 있는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순간부터 경매 현장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 거 볼까요? 보세요. 내가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았어. 여기 임차들이 쭉 있어. 이런 사람들이 나의 명대에 저항할 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낙찰받고 나서 갈 때, 이 사람 만나러 갈 때 마음속에 있는 주먹을 꼭 쥐고 가지. 적을 만나러 가니까 전투태세로 갈 거 아니냐고. 꼭 쥐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 낙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뭐랄까, 예,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낙찰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요, 드디어 시작했구나. 그리고 여기서 한번 묻는 거지. 내가 여기에 있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런 사람들을 나의 명도에 저항할 미래의 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면 전쟁터로 바뀝니다. 바꿉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나의 명도에 대항할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친구다. 어려움을 겪은 내 친구, 친척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갑니다. 그럼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주먹 꼭 쥐고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하지.
친구야,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어디 갈 데는 있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낙찰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왜 하면 좋노?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 뭐라 합니까? 내가 낙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래서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그래서요. 그래도, 그래죠. 힘들죠. 아유, 저도 낙찰을 받긴 받았는데, 당신 보니까 딱합니다. 어디 갈 데는 있으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는요. 그래서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나오죠. 아유, 내가 싸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런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수업료 크게 낸 거죠, 뭐.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까? 얘 혹시 재산 빼들려는 거나 다른 재산 있는 거 확인해 봐서 거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여기 명도 현장에, 경매 현장에 갈 때, 나의 미래의 명도에 저항할 적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주먹 꼭 쥐고 갑니다. 그럼 경매 현장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적이 아니라 불우한 이웃이다. 나의 친구가 어려움을 겪은 내 친구를 만나러 간다 라는 생각 가지고 가게 되면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경매 현장이, 이 현장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청부를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경매로 성공한 사람이 뭐예요? 경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돈 많이 버는 거 확실해. 돈 많이 벌어, 경매를 통해서. 경매보다 돈 쉽게 빨리 버는 방법이 없어,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 보게 되면 돈만 하는 수준으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성공한 경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성공한 경매는 뭐야? 경매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마음씨도 옛날에 여러분 지금 처음에 공부하는 것처럼 따뜻한 인간미도 그냥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 거지.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수준으로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들 교육과정의 목표가 청부인 이유가 그겁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목표를 그렇게 정하세요. 나는 멋있는 부자가 되겠다. 내가 존경받는 부자가 되겠다. 목표를 그렇게 정해야지 멋있는 부자가 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내 부자가 돼가지고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무슨 경제적 자유야. 예? 내가 선한 부자가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 없다고 하면서 잔소리 오늘 계속한다.